오늘은 이어서 LG 트윈스 투수 알아보기 3탄을 이어서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안시우 선수. 109번 선수면 육성 선수라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바로 드래프트에서 선택이 됐나봐요. 2025년 9라운드. 2025년 9라운드면 작년 아마추어 시절에 부천고에서 25년 시즌에 7회말 불펜으로 등판했고 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드래프트 영상에서 밝히기로는 예전 같으면 중상위 라운드에 지명받을 가능성이 있는 선수이며 체격이 크고 좋은 메커니즘과 투구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포크볼과 스플리터를 구사한다. 롤모델은 다르비슈유가 메이저리그 선수인가 보나요? 일본인 메이저리거 우완이고, 윤형민 선수 113번 2006년 9라운드 전체 88번 배제고에서 나이가 어리네요. 육성 선수로 시작됐고 스카우트 팀은 좋은 체격 조건으로 힘있는 공을 던지고 안정된 피칭 밸런스와 릴리스 포인트로 안정된 제구력을 갖고 있다. 밸런스와 제구력을 보고 뽑히나 보네요. 그 다음 박성진 선수 114번 18세 휘문고는 LG의 레전드 박용택 선수가 휘문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LG의 누구 선수인가 휘문고 출신인데 여기에 휘문 정신이라고 글을 막 써놨는데 그때 그걸로 좀 이슈가 됐었죠. KBO 신인 드래프트 10라운드 LG의 지명을 받았다. 키가 193, 자완 투수로 자완이네요. 자완. 그 댓글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완인데 150을 던지는 자완이 지옥에서 데려온다고. 근데 이 선수는 130 후반에서 140 초반으로 아직 구속이 그렇게 나오네요. 독특한 딥세션을 가지고 있다. 딥세션이 제가 알기로는 팔이 나오는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딥세션이라고 하는데 독특한 딥세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한번 뭐 영상이 있으면 좋을 텐데 영상이 없네요. 어마어마한 피지컬을 가졌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발전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성중서 2006년생 경기 항공고 신체는 190 우원 2025년 11라운드 전체 110번 마지막으로 LG 지명을 받은 거 기적적으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한 번도 등판하지 못하다가 2군 엔트리에 처음 등록되었다. 그러면 26년 올해 시즌에는 2군에서 많이 볼 수도 있겠군요. 포심 구위가 좋으며 구종은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커터를 구사한다. 최고 고속은 149이다. 성준서 선수 본인이 뽑히고 나서 101번, 110번째로 신인 지명
110% 해내라는 뜻. 어, 10라운드까지 호명되고 TV를 껐다고 했네요. 안 뽑힐 줄 알았나봐요. 근데 뽑혔는데 겨울 훈련이 부족해 올해 제대로 된 투구를 보여준 적 없는데 LG에서 마지막 순번으로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 올해 제 실력 70%도 발휘 못했는데 110번으로 선택된 건 프로에서 110%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입단 전까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이놈 참 정말 복관이었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하고 싶다. 마인드가 좋네요. 마인드가 좋아서 올해 한번 기대해봅니다. 정식 선수로 바뀌어보길. 하영진 선수 2001년생 119번 육성 선수죠. 원주고 20년 드래프트 때 뽑혔네요. 퓨처스 군입대를 했네. 21년 시즌에 22년에 군입대를 해서 퓨처스 제대하고 퓨처스 올스타에 뽑혔다. 퓨처스 올스타에 뽑혔는데 2024년에 2025년에는 4월 6일 이후로 등판이 없다. 이대로라면 방출당할 수 있는 상황. 시즌 종료 후 방출의 칼날을 피하긴 했으나 극적인 반전이 없으면 올해 시즌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시즌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렇게 써 있으면 좀 이거 아닌데 라고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서 퓨처스도 나가고 1군까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최고는 141, 평균은 139로 던지는 투수이다. 제구는 좋은 평을 받았으나 느린 구속 탓에 약한 구위가 단점으로 꼽힌다. 구종은 포심, 포크, 슬라이더. 초등학교 시절 머리가 작고 키가 커서 별명이 타조였다. 타조? 살짝 김용희 선수가 체격이 비슷해 보이네요. 김지용 120번 2002년생 월드컵 중이네요. 라옹고? 라옹고는 어디지? 라옹고가 어디 있는 라옹고 경기도 평택에 있는 21년 2차 6라운드 전체 57번 22년에 입대를 했고 24년에 복귀해서 25년 시즌에 예상과 달리 정식 선수로 전환되지 않았다. 팬들은 자완 불펜의 씨가 거의 마른 마당에 150을 던지는 자완 파이어볼러를 긁어볼 생각조차 하지도 않는 것이냐며 아쉬워하고 있다. 자완인데 150까지 던지는 투수. 지옥에서 데려온다는 투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도 정식 선수로 아직 안 되고 있다. 올해는 좀 자완 불펜이 모자르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허용주 23년 7라운드 용마고 플레이 스타일 중간 개투고 우완이네요.
이게 직구 패스트볼로 150을 찍을 정도로 구속은 잘 나오는 편. 스피드에는 자신 있는 선수. 프로 입단 후 투구폼을 바꾸어 제구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 150이 계속 나오나 보네요. 한번 작년 시즌 등번호가 111번에서 43번으로 변경되어 정식 선수로 전환되었는데, 아까는 등번호가 정식 선수 아니지 않았나요? 121, 육선 선수로 또 바뀌었나 본데요? 군대를 갈 예정인 것 같아요. 상무 피닉스 구단에 지원했는데 결국 탈락한 듯하다. 연결명 감독이 다음 시즌이 기대되는 자원으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부상당했는지 6월 이후는 2군 등판도 없고 시즌 끝까지 1군 콜업도 되지 않았다. 좀 부상 때문에 육상 선수로 또 전환이 된 듯 하네요. 임정균 선수 125번 부상고 23년 5라운드 23년에 현역 입대를 했고 전역일은 25년 전역을 했겠네요. 근데 올해는 그러면 올해부터 복귀를 하겠네요. 25년 시즌에 5월에 제대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뭐 2군이나 퓨처스 리그에 올라오지 않았나 보네요. 원상훈 선수 한국 K-팝고 최초의 K-팝고 지명자이며 지명되고 나서는 해체되어 유일무이한 한국 K-팝고 지명자가 되었다. 유일무이한 자완투수 퓨처스 리그 23년 시즌 종료 후 군입대를 했네요. 군입대를 하고 25년 5월에 전역하였다. 큰 키에 둔탁하지 않고 부드럽다고 한다. 그리고 최고 147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다. 길게 던질 수 있는 체력도 있다고 한다. 팔스윙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하지만 큰 문제는 제구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 제구를 좀 다듬으면 올라올 수 있겠네. 양진혁 선수 127번 성남고 22년 2차 9라운드 이 선수도 24 시즌에 군 입대를 해서 25 6월에 전역했다. 양진혁 선수 22세 성남고 우한 투수 22년 2차 9라운드 22년에 뽑힌 선수들이 대부분 군대를 갔다가 작년에 전역을 했나 보네요. 대부분 24 시즌에 군입대 25 6월 전역 허준혁 선수 한일 장신대 22년 2차 5라운드면 이 선수도 군대를 갔다 왔나? 플레이 스타일이 빠른 공을 주무기로 하는 투수
평균 구속 140 초반, 최고 140 후반대에 나올 수 있는 투수이며 변화구는 슬라이더도 구사할 수 있다. 제구가 무너져 볼넷을 남발하는 편은 아니지만 아직 1군에서 구위가 약해 공이 가볍게 맞아간다. 아직은 경험이 좀 더 필요하다 이 말 같네요. 전역을 해서 25시즌에 퓨처스 리그 7경기 1세이브 기록했고 5월 29일 날 시즌 처음 1군에 콜업됐는데 등판하지 못하고 1군에서 말소되었다. 퓨처스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1군에서는 어떻게 될지. 이종준 선수 134번 군상상고 20년 NC에서 NC에서 지명돼서 LG 트윈스에서는 24년에 온 거네요. 사초년이 이원석. 농구 선수. 운동 집안이네요, 그러면. 플레이 스타일 45, 최고 구속 150을 기록한 우한 파이어블러. 키가 크고 유연해 향후 강속구 투수로 성장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게 적중한 케이스다. 볼넷을 주느니 안타를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카운트가 불리할 때 그냥 한가운데에 냅다 꽂아버리는 특성이 있어서 피안타율이 높다. 쌈딱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쌈딱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NC에서 어떻게 왔는지 한번 볼까요? 2차 드래프트 통해서 2차 드래프트는 2차 드래프트가 요약하자면 그래서 전반기에 1군에서 통할 가능성을 보여줬다가 후반기 급성장하며 무너진 불펜의 희망으로 떠오른 시즌. 작년 시즌을 한번 볼게요. 작년 시즌에는 팔꿈치 뼈조각 제거 골극 제저 수술을 진행했다. 후반기에 복귀가 가능하다. 8월에 2군에 등록됐고 이후 1군에 콜업됐다. 복귀전을 산뜻하게 치렀다. 후에 알려진 것으로는 한국 시리즈 준비 기간 중 스트레칭 하다가 무릎을 다쳐 수술하게 되었다고 한다. 내년에 불펜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해졌다. 그런데 여기에선 불펜으로 쓸만하다, 기대가 된다라고 써있는데 40번에서 134번으로 육성 선수로 전환되었다. 근데 여기 써있는 걸로는 40번이 비어있는 걸로 보아서 재활을 위해서 육성 선수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써있는데 그러면 재활을 하고 40번으로 다시 갈 가능성도 높다는 거네요. 고영웅 선수 군입대? 군입대를 갔나 보네요. 25년 10라운드에 전체 100번으로 뽑혔는데 군입대를 가서 자완투수로 150 달하는 강속구를 던진다. 그러면 포수도 한번 볼까요, 계속? 오늘 한번 포수까지 볼까요?
박동원 선수 27번. 이건 너무 세세하게 적혀있어. 메이플자익. 포수 지명타자 넥센 키움 히어로즈에 있다가 기아로 갔다가 LG로 왔네요. 23년에 국가대표 1회 국가대표 1회. 오타 포수 FA 계약을 통해 23년부터 LG 트윈스로 이적하여 리그 상위권 포수의 활약을 보이며 팀의 2번 우승에 기여해야 했다. 주전 포수인가 보네요. 주전 포수. 아, 이름이 동원이어서 동원참치라고 불린다. 뭐 플레이 스타일을 볼까요? 플레이 스타일 3인자급 포수로 꾸준하게 리그 평균 이상의 성적을 기록해 주는 좋은 포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홈태그 등 일부 수비가 기본기가 아쉬운 편이다. 홈태그? 달려올 때 홈 이렇게 하는 거. 전반적으로 아쉬운 BQ를 피지컬로 커버하는 준수한 공격형 포수. 공격형 포수네요. 수비형 포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즌 초반 맹활약하다 여름부터 부진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조금 더위에 약하신가? 더위에 약해서 여름부터 부진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한번 타격 볼까요? 홈런! 홈런 장면. 이렇게 있다가 딱 타격에서는 양석환, 김영훈과 비슷하게 극단적인 장타형 투리터다. 장타형 투리터. 하지만 변화구 대처 능력이 별로라 컨택이 좋지 않고 볼넷과 삼진의 비율도 딱히 좋지 않다. 장타를 뽑아내며 흐름을 가져오는 역할은 하지만 못 칠 때는 상대 투수가 흔들리는 상황에도 영웅 스윙을 해서 상대를 도와주기도 하는 편이었다. 영웅 스윙이 홈런 칠 거야 아니면 장타 칠 거야 하고 막 휘두르는 게 영웅 스윙이잖아요. 그래서 LG에 오고 나서는 스윙이 더욱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배트 중심에 맞는 타구가 늘어나며 장타력이 더욱 좋아지었다. 극심한 투고 타저 리그 상황에서도 포수 포지션의 선수가 2할 후반, 3할 초반대 타율을 마크하면서 홈런까지 선두를 달리고 있다. 6월 중순까지 좋은 타격을 보여주었으며 달라지나 싶었지만 다시 심한 기복을 겪으며 성적이 하락하였다. 여름부터 조금 힘든 부분이 있나 보네요. 조금 더위에 약하던가 아니면 중심 타선보다는 하위 타선에 폭탄 임무를 주며 잘 치는 유형으로 포수에 집중하고 싶어하는 경향 탓에 타격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치다 보니까 본인의 타고난 힘과 맞물려 잘 치는 듯. 보통 6, 7번에서 가장 잘 치지만 급하면 한두 경기 정도는 클린업이 3, 4, 5번 저도 활약하기도 한다. 하지만 클린업에 오래 두면 성적이 하락하는 경향이 커 보통 하위 타선에 고정된다. 조금 후방에서 장타를 말아주는 스타일.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오는 하이 패스트볼을 노려치는 데 능한 타자. 특히 애매한 인하이 패스트볼을 던지며 특유 스윙으로 장타를 만들어낸다. 패스트볼 위주의 피칭을 하는 투수에게 박동원은 매우 위협적이나 좋은 변화구가 있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좀 하이 패스트볼을 쳐서 변화구보다는 패스트볼을 더 많이 치는 타자인가 보네요. 극단적인 뿌리터다 보니 바깥쪽 공에 매우 약하다. 바깥쪽 바깥쪽 코스에는 타율이 1할 때다. 가운데와 몸쪽은 전부 3할이 넘어가는데 바깥쪽 코스는 1할 때라고. 그러면 몸쪽이나 가운데로 오면 거의 친다고 볼 수 있는데 바깥쪽 코스는 힘들다는 뜻이네요. 좀 밀어치기를 전혀 하지 않는 타자. 근데 가끔가다 필요할 때 각 잡고 밀어치기를 하면 또 타구질이 좋다. 가끔가다 밀어치기를 해도 좋은 타자. 또한 기복이 매우 심한 편으로. 기복이 매우 심하다고 계속 써있네요. 시즌 초엔 여기에도 말했듯이 시즌 초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무시무시한 타격 생산성을 보여주며 타율이 3할 중반대까지 폭주하며 팬들 사이에서는 올해는 진짜 골든글러브 수상하나? 라는 말이 나오게 하지만 여름이 시작되면 평균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름에 좀 약한 모양이네요. 근데 한국 시리즈에서는 잘하지 않았나? 한국 시리즈에서 엄청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준 타자였던 것 같은데. 여기도 또 써있어요. 여름이 되면 타격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스타일. 체력 부담이, 포수 역할을 하니까 체력 부담이 있어서 그 타격이 좀 떨어지나 보네요. 여름에는 지명타자, 백업 포수 선발 등으로 체력 관리해줘도 나아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 수비, 어깨가 좋아 항상 도루 저지율 상위권. 팝타임도 빠른 편이고, 팝타임이 꺼내서 던지는 게 팝타임이죠. 송구가 상당히 정확한 편이다. 1.84 거의 1초 후반대. 간간히 1루, 3루 기습 견제하며 재미를 보는 등 센스도 있는 편이다. 다만 그 외에 포구나 프레이밍이 평범한 수준이다. 프레이밍은 그 존에 걸치는 걸 딱 잡아주는 프레이밍 하다라고 하는데 ABS가 도입돼서 프레이밍은 상관없어지지 않았나? 일부 해설위원들은 박동원이 앉은 자세가 투수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왜죠? 다른 포수들 비해 엉덩이가 높이 뜬 자세로 앉는다. 블록킹 씨의 전환 동작이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 딱히 수비에서 문제점은 찾기 힘들다. 해설위원들은 조금 불안하다. 앉는 자세가 불편을 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다른 포수에 비해서 투수진의 성적이 나빠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수비에서 문제는 좀 찾기 힘들다라고. 근데 여기 써있기로는 다만 LG 이적 후 도루 저지율이 많이 감소하였다.
직전 시즌 40%가 넘던 도루 저지율이 갑자기 반토막이 나버렸다. 그래도 24년에 다시 29.4로 도루 저지율이 올랐다. 맨 처음에 말했듯이 여기 또 써있네요. 특이하게 홈태그 과정에서 기본기가 심각하게 불량하다. 항목지성? 뭐야 이게? 아, 선수 이름이네요. 황목지성. 런다운에서 주자를 빈 글러브로 태그하는 어이없는 실책을 저지르기도 했다. 홈태그 과정 기본기만 잡으면 수비에서는 뭐 문제점을 찾기 힘들다 라고 써있네요. 주루는 아주 느린 편에 속한다. 똥차라고 써있네요. 똥차. 포수치고는 빠른 발이지만 어디까지고 포수치고, 여기 굵은 글자로 포수치고는 주루 센스는 좋다. 주루 센스는 좋다고 써있네요. 그러면 키움에서 왜 기아로 왔는지 보고 트레이드 돼서 FA로 LG에 온 건가요? FA로 LG에 온 것 같아요. 4년 65억 계약을 맺었다. 4년? 내년까지네요, 그럼. 작년 시즌. 커리어가 꾸준히 이어왔던 봄동원 징크스는 여전히 이어왔다. 전반기가 끝날 갈수록 홈런 페이스는 급격히 떨어졌다. 그래도 스테디스 기준 WAR, OWAR 둘 다 전체 1위. 달성한 건 고무적이다. 전반기가 종료된 시점에서는 양의지와 치열하게 포수 골든글러브에 도전하고 있다. 전반기 좋았네요. 후반기에는 페넌트레이스 총평. 예년들처럼 최고의 봄과 최악의 여름, 준수한 겨울을 보냈으나 여름에 좀 많이 급격하게 떨어지네요. 최악의 여름이라고 쓰여있는 거 보니까. 근데 주전포수면 계속 포수 역할도 하고 타격도 치고 하니까 좀 여름 때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최악을 제외한 기간에 워낙 스탯을 잘 쌓아온 탓에 본인의 커리어 하이를 갱신해야 했으나 LG 이적 후 최다 홈런, 개인 단일 시즌 최다 홈런 타이 기록을 세웠을 정도로 매우 준수한 시즌을 보냈다. 커리어 하이 시즌이라고 써있고 홈런도 최다 홈런을 해서 근데 양의지 때문에 골든글러브 수상은 불가능해졌다. 아쉽네요 좀. 다만 아쉬운 점은 그 점으로 단점으로 지목됐던 포수 태그는 LG 이적 후 가장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 그의 플레이로 패배한 경기만 4번이며 그 경기를 다 잡았다면 진작 1위 경쟁은 끝났을 거라는 점에서 팬들도 동의하는 부분. 포수 태그만 괜찮으면
열은 빼고 육각형 포수인데 좀 아쉽네요. 클러치 상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며 대체적으로는 좋다고 다 써있네요.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선) 7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다. 2차전에서도 7번 타자로 선발 출장해 2회 무사 만루 기회에서 2타점 2루타를 투런 홈런을 맹활약했다. 4차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였죠. 4차전에서 김서현을 상대로 추격 2점 홈런을 때려내며 팀의 역전승 발판을 놓았다. 타율과 출루율은 낮지만 2차전 추격의 2타점 적시타와 달아나는 투런포, 그리고 4차전 팀에게 희망을 안기는 투런포를 치는 등 중요할 때마다 알토란 같은 활약을 했다. 팀 내 레전드 만열 포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차명석 당장은 홍창기와 박동원에게 BFA 단연 계약을 제시했다고 한다. 올해도 주전포수로 나오지 않을까요? 김준태 44번 포수 지명타자. KT에 있다가 25년에 LG로 왔네요. 왜 LG로 왔지? 갑자기? FA로 LG로 온 건가? 아니면 트레이드로 된 건가? 그건 안 써있네요. 여기가. 트레이드가 됐다. 트레이드가 돼서 퓨처스 리그에서 출장하기 시작했다. (2군에서) 1할 때 타율 부진하고 있어 당장 1군 콜업은 어려울 듯하다. 9월에 1군에 콜업됐다. 올해 시즌에 등번호가 44번으로 바뀌었다. 롯데 KT 시절 줄곧 사용했던 번호기도 하고 47번 원주인 김윤식이 시즌 중 복귀하기 때문에로 보인다. 타격은 좌타에 포지션이 포수라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준수하다. 특히 선구안 하나는 리그 최상급. 선구안 하나는 리그 최상급이라고 하네요. 이 때문에 부진하는 시기에도 볼넷으로 멀티 출루가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당겨치는 비율이 밀어치는 것보다 2배 가까이 될 정도로 당겨치는 것을 즐기고 장타력도 있는 편이라 풀타임 주전을 뛴다면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할 수 있는 수준이다. 풀타임 주전을 안 뛰는데도 홈런이 많이 나오나 보네요. 주루 덩치에 비해 포수치곤 빠른 편이라 깜짝 도루를 성공시킬 때가 있다. 반면 센트스는 아직 안 좋아서 오버런 같은 주루사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수비는 프레이밍, 도루저지, 블로킹 관련 기록으로 리그 위치에서 보자면 상위권에 속하고 중위 26년 리그 상위권을 기록했는데 상무 시절 토미존 수술 팔꿈치 뼈조각 제거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조금 도루 저지율이 떨어졌나 보네요. 그래서 약점이 되었다고 써있네요. 흔히 말해 BQ가 떨어지는 플레이가 잦다. 포수란 포지션이 상당히 지능적인 부분에서 신경 써야 할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지라 더욱 부각되는 편이다. 뭐 많이 실수를 하는 모양이네요. 요약하자면 컨택은 안 좋지만 나름 갭파워와 좋은 선구한 평균 수준의 수비와 뛰어난 프레이밍에 대해 절망적인 도루 저지율 등. 프레이밍은 뛰어나다고 써있네요. 근데 도루 저지율이 수술 때문에 조금 떨어졌나봐요. 수비에서도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약점이었던 도루 저지율이 많이 개선된 상황. 백업 포수로는 매우 준수한 성적이고 포수 뎁스가 약한 팀에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정도. 한번 작년 시즌 김민수 삼성에 있다가 올해 LG로 이적했네요. LG로 이적한 이유가 방출되었는데 LG랑 계약을 해서 62번 김민수 하나하고 삼성에 있다가 요번에 LG로 온 이주현 63번 정식 선수네요. 22세 성남고 22년 2차 3라운드 전체 27번. 수비는 장점이 있다. 아마추어 시절엔 최고 팝타임이 1.8에 달할 정도로 송구 능력이 훌륭하며 블로킹도 수준급이로 평가받았다. 프로 첫 풀타임 시즌인 첫 풀타임으로 뛰었네요. 1군 백업포스로 송승기와 합을 맞추기 시작했는데 신인왕급 성적을 합작하며 입지를 늘렸다. 다만 경기가 어수선하게 흘러가면 본인도 휘말리는지 실책성 플레이가 나오고 팝타임은 좋지만 송구가 뜨는 경우로 보완해야 할 부분, 경험치가 더 쌓이면 보완될 가능성이 높다. 백업 포수로 많이 사용되는 보네요. 타격은 OPS 히터형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아마추어 시절엔 수비에 비해 약점으로 지적받았는데 1군 첫 시즌 2025년에는 적은 출장과 더불어 타격감을 찾지 못해 삼진만 양산하다가 감이 잡히고 출장 비율이 늘어나자 삼진이 크게 줄고 볼넷과 하드힛 비율이 늘어났다. 하드힛은 제가 뭔 뜻인지 몰라요. 하드힛 이런 야구 용어는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로는 단독 도루를 기대할 정도는 아니지만 포수치곤 날씬한 체격답게 나쁘지 않다. 전반기 총평 볼까요? 허도한의 방출과 김범석의 체중 및 워크의식 이슈로 백업 포수로 기회를 받게 되었다. 허도한 선수가 방출돼서 백업 포수로 시즌 초 송승기 전담 포수로만 출장했으나 데뷔 첫 홈런 이후 타격감이 좋아지면서 전반기 동안 공수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백업 포수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다. 아, 그러면 이주원 선수가 LG의 백업 포수인 거네요. 박동원 선수가 주전 포수고 이주원 선수가 백업. 아직 도루저지나 블로킹 같은 수비 부분에서는 미숙한 면도 있지만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에는 백업 포수로서 공수 모두에서 아쉬웠던 허드원을 떠올리면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며 후반기에는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럼 후반기에 한번 총평 볼까요? 후반기에는 1할 때 타율로 전반기 비해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시즌 후반 총력전을 달릴 때는 선발 투수와 관계없이 박동원이 출장하며 입지도 줄었다. 아, 백업 포수였는데 선발 후반에 순위 싸움을 하다 보니까 박동원 선수가 선발로 계속 나오면서 입지도 줄었다. 작년 후반기 3경기를 보여준 것을 토대로 이 포수 자리를 낙점받았으나 정작 팬들의 기대만큼 중용받지 못한 아쉬운 시즌. 후반기에는 포수 이주원, 지명타자 박동원 라인업을 자주 볼 수 있었지만 선발 투수들이 내려갈 6회쯤에는 박동원이 포수로 들어오고 이주원이 교체 아웃되었기 때문에 타격과 수비 기회가 별로 돌아가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전반기에 좋았던 타격 페이스를 후반기에는 1할 때 타율로 잃고 말았다. 그럼에도 이주원이 올해 리그 최고 백업 포수였던 증거다. 4년차 선수가 홈런 4개를 기록하며 어느 정도 장타력이 있는 선수라는 걸 입증해냈다. 하지만 블로킹이나 도루 저지 등 아직 미숙한 면이 있기 때문에 후반기 체력 저하와 도루 저지가 내년 시즌엔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차전 9회 초에 대수비로 출전했네요. 한국 시리즈에서. 팀이 4승 1패로 우승하며 1군에서 백업 포수로 보낸 첫 풀타임 시즌부터 우승 반지를 획득하였다. 강민기 선수 102번 육성 선수네요. 2007년생 부상고 5라운드 전체 48번 포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좋은 기량을 갖고 있어서 뽑게 되었다. 야구 국가대표 선수였고 체격 조건과 타격 능력이 좋은 선수여서 뽑게 되었다고. 이한림 선수 2006년생이네요. 이한림 선수 106번 살짝 도라르방 닮은 것 같아요. 전주고 25년 3라운드네요. 첫 1군에 콜아웃 되었다. 그러나 1군 데뷔전을 치르지 못한 채 말수되었다. 올해는 한번 1군에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 딴 기록이 있네요. 박준기 선수 112번 2004년 강릉 영동대 육성 선수로 뽑혔네요. 육성 선수로 뽑혀서 2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한번 정식 선수로 봤으면. 정경원 선수 1999년생 128번 18년 2차 5라운드 전체 45번
SK에서 뽑혔네? SK에서 뽑혔다가 24년까지 있다가 LG에 25년에 왔네요. 방출이 되어서 SSG에서 방출이 되어서 LG랑 다시 계약을 했네요. 군복무를 맞춰서 자리를 비울 일이 없다는 점이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럼 3포수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여기까지 투수와 포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내야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야구설화